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3월 9일 새벽인데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엔 좀 쌀쌀하니까 감기 잘 챙기시고, 저도 감기 한번 걸렸는데 되게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뭐 테라플루인가 뭐, 제 안사람이 권유해줘가지고 먹었는데 좀 낫긴 한데요.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 평소에 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 조심하셔야 되고. 자, 오늘 제목은 제가 모피아를 좀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송파구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벌써 3월인데도 1월부터 입주를 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해서 전세 가격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5주 연속 하락입니다. 전세 가격이. 신축 입주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원래 입주 물량이 많으면 내려왔었는데 예전에는 좀 이런 현상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이제 몰리면서 그런 게 좀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모피아와 관계됩니다. 모피아 설명드리면서 향후 우리 시장 현황 체크해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참. 제가 그 3월 28일 날이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많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규제나 세제들이 앞으로 변경될 조짐이 많죠.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끝났고 또 보유세에 대한 얘기도 자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은 뭐 수순으로 진행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분양 가격하고 전세 대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도 조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가끔 뭐 이렇게 정부 회의에 들어가다 보면 좀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고. 자, 그래서 내일 3시, 그러니까 1시, 3시 둘 중 하나인데요. 내일 확정될 거고요. 커뮤니티 게시글하고 이제 그 영상에 제가 링크를 좀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택가격 전망, 세제 등 변화 예상, 그리고 공급 예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뭐 요새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 부분들도 이 구독자분들 상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좀 공통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장 이렇게 써놨는데요. 위치 좋습니다. 올림픽공원 있고 쭉 가면 롯데월드 타워 있고 예, 쭉 가죠. 여기에 이제 세워진 건데 2,586세대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물건이 벌써 한 3개월 지났는데도요. 3월 달이니까 현재도 거의 40%, 40%죠. 995개가 매물이 있는데요. 매매가 91개고 전세 598개, 월세가 306개입니다. 그리고 청담 리엘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그 반포에 있는 1등 아파트 원밸리와 견준다 뭐 이런 아파트인데 이것도 이 1261가구인데요. 705개가 나왔어요,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죠. 11월에 입주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세가 많죠, 여기는. 월세가 적고, 여기 전세가 반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송파 전세시장 균열 14억에서 12억으로 빠졌다. 그런데 레미안 아이파크,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1월 달에 18억까지 불렀어요. 근데 지금 10억 5천 불렀다가 요새 11억, 12억 하고 그래. 왔다 갔다. 최하 가격이고 11억, 12억, 12억 5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영양 전세가 5주 연속 하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급전세 매물 속출 왜 얼마면 사겠냐? 전세 역전. 송파도 1억 5천 뚝뚝. 이 영향으로 다른 곳도 이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하는 영향이 주신다. 이게 이제 이게 엠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설명하시면서 대통령의 규제나 이런 걸로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축 입주 아파트 왜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을까? 정부 정책 때문에 이사철 얘기를 또 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바로 6.27 대책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조치했죠. 그래서 이 세 개 은행은 그동안 그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신한하고 하나은행이 했었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 잔금이죠. 잔금을 받아서 뭐 P2P나 이런 자금으로 전세를 막으면 그 매매 잔금을 치르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게끔 이 창구를 이렇게 좀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유지가 됐던 거예요. 됐는데 최근에 이 두 은행도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 금액이 높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현금이 있는 사람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축 아파트에. 그러니까 매물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되고 가격이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죠.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 제가 계속 지적하잖아요. 이쪽에서 이걸 계속 핸들을 해줘야 되는데 또 시간 지나면 이거 슬그머니 풉니다. 이걸 이제 우리 관계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자, 우리 기재부 모피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모피아의 개념에서 다 연결돼요. 이쪽에 관료들 하고 나면 은행에 가가지고 너 보직 좋은 거 받아가지고 하고 그걸 이제 금융 목표라 그래요. 왔다 갔다 하죠. 또 금융권 있는 사람들이 또 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이 관계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겠죠. 이게 뭐냐면 집값 올리는 것에는 박수 치는 거예요, 이쪽이. 겉으로는 집값 잡는다고 액션 취하면서 뒤로는 금융규제를 살살 풀어가지고 결국 이쪽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가격일 때 대출이 선순환되는 대출이어야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고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반 가정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수준의 주택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카르텔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때요? 과도한 대출이 되고 내수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대출 다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민 코스프레 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 서민의 사다리를 끊는다. 아니죠.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면 다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집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택가격 조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 관료들이 좌시하지 않죠. 카르텔들이. 이 부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모피아라는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기재부 출신들이 금융권에 진출해서 결탁해서 우리 예산 정책 등 뭐 세제 정책, 금융 대출 정책 이걸 다 기득권을 위해서 카르텔 형식으로 회전 분식으로 집단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이런 기득권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을 대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익 챙기기를 사실 뒤로 많이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 꼭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올해죠 이제 금융당국 조직 개편 본격화한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최근에 뭐 여러분 보셨지만 검찰 개혁도 이 검찰 이 수박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마무리를 뭐 분리한다 그러더니 뭐 분리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결과로 나와가지고 제가 화가 났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뭐 정성모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잘하셔야죠. 대통령이 잘하셔야 되는데 관료들이 잘하죠. 관료. 대통령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주간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금융 목표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올렸죠. 대통령께서 금융위원회 조심하시라고 그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이제 계속 그런 쪽에 응원해 줘야 되고요. 자,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하락하고 있는데 전 평균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분명히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이 이후로 1월달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후부터 그렇죠? 이런데 아직 하락까지는 안 갔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데도 둔화됐고 지방이나 뭐 전국은 여전히 횡보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매물 보겠습니다. 매물.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라질게요.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하고 나서부터 최저치를 찍은 게 5만 5천인데 저번 주에 7만 2천 넘었다 그랬잖아요. 또 한 주 만에 3천 개 늘었습니다. 엄청 늘고 있죠. 그래서 불과 한 달 8일 만에
7만 5천, 2만 건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거래는 2월 달에 한 3천 건 좀 넘고 3월은 지금 얼마 안 됐죠. 한 열흘 되는데 한 100건도 안 됐습니다. 83건. 조금 더 가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압박 요인이 분명히 되고 있고 3월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설날 이후에 좀 바뀌었는데 그게 여진이 좀 남아 있다가 3월 1일 이후에 대통령이 이때 아시지만 싱가포르 가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박스 쳐가지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리니까 이게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강남상호 매물치 쭉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28일 저번 주에 여기 있었는데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서초구도 늘어났고 송파구도 늘어났고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평균 매매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뒤늦게 신고한 것들이 있어서 평균이 바뀌는데요. 요게 저번 달에 제가 1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는데 10억 9천까지 빠졌는데 여기 11억. 이렇게 여기 11억으로 다시 올랐어요. 여기가. 그랬다가 2월에 10억대 그리고 3월에 지금 초반인데 8억 6천 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시장이 그러면 4월, 5월 이제 한 달밖에 3월하고 4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20일밖에 안 남아서 그 안에 추가 대책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이 는 것처럼 거래량은 또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금 83개 오늘 날짜로 3,950개 여전히 많이 올랐어요. 이건 지금 2월 3월 2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한 5천 개 갈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전세 1월 초에 정책자금 대출에서 대출 총량에서 일단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040들이 아직도 조금 사고 있는데 다행이라 할까요? 3월부터 서울에 하락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 좀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3월 초부터 서울이 하락거래가 좀 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데이터가 다음 주 그 부동산 자료에 하락으로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추후에 올려드릴게요. 자, 대통령이 SNS에서 강력한 의지를 던지는 시장이 확실히 예전보다 더 좀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각종 규제와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강의 때 우리 강의 신청하러 오신 분 있으면 같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고 나서 또 영상으로 하나 제작해서 구독자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주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이거가 이제 프로그램이 나올 텐데요. 언제 발표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아마 제가 볼 때 4월 말쯤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같이 좀 연구하면 될 거예요. 자,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거주 비거주를 계속 말씀하셨고 주택수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 가격 수준. 주택이 한 채가 1억인데 6개 있으면 6억인데 30억 가진 사람이랑 차별화되는 이 제도가 좀 문제가 있죠. 이거 손을 댈 것 같습니다. 규제 내역, 지역 특성, 조정 대상, 투기구 과열주구 이런 거 있는데 또 지방과 이걸 구분해서 아마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세밀한 가중치라는 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보유세나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어떤 퇴로 이런 것들 그리고 전세 대출 DSR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해야 됩니다. 하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물론 기레기 언론들은 전세 뭐 사다리 끊어 이렇게 또 할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 DSR 하면 전세 대출 금액이 적어지면 무리한 대출을 안 받고 전세 대출을 그럼 가처분 소득이 늘고 이 주택 가격에서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과 상관성이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밀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시간을 두고 정부가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잘 만들어주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고 이건 주택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MB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MB 때 강력하게 서울시장을 안정시킬 때 기자들이 기레기들이죠. 기레기들 카르텔들이 주거 사다리 어떻게 끊습니까?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신혼부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도 주택 정책은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 방으로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딱 그랬어요. 떨어뜨릴 대책이 있고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그런 정책을 이번 정부도 해야 됩니다. 뭐 좌우 진보 뭐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가격 안정에 전 국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아까 모피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뭐 관계자들이 보거나 기자분들이 보시면 이 제가 추가로 하나 이제 금융위원회의 어떤 작태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떼면 때마다 댐을 쌓는데 구멍을 내가 내면 어떻게 돼요? 댐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짓을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수도 없이 했습니다. 2000 MB 때 만든 건데 이게 금융위원회가 원래 금감원이 있었습니다. 없던 걸 만들었는데 금융정책을 한다고 예전에 기재부에서 독자적으로 했는데 기재부 사람들이 금융위원회를 또 와요. 왔다가 정관료로 또 은행 가요. 왔다 갔다 또 자기들 자리 만드느라고 만든 거 아닌가. 공격적으로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많이 반대했었어요. 이건 뻔한 수다. 그래서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금감원은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번에 이제 집권 여당이 금융위원회에 손을 본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득권 수박들이 많이 방해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정부에 계신 관료들 뭐 총리를 비롯한 원내대표 당대표 할 거 없이 한 마음으로 도대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저녁에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기 꽃샘추위 조심하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싱숭생숭한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나라까지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양쪽 다 힘든데 전쟁이란 건 정말 나쁜 거죠.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쟁 악마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걸로 지들 치부를 감추려고.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지금도 그 비리로 뭐 고발되고 있어요. 이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아주 뭐 누구 같아요,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죠. 제가 볼 땐 그냥 전쟁 안 하고 서로 협상하면 되는데 이란하고 좀 사이좋게 미국이 그걸 중재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판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동 하나가 있으면 미꾸라지 한 마리 있으면 난리가 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천벌을 받게 돼 있는데 여하튼 그렇고 뭐 하여간 몸조리 잘 하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